당신의 인생에 여백을 채워주는 인생 여백소입니다. 저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사람들의 말소리가 잔잔하게 흐르던 공간이었습니다. 한 부부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분명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그 말은 좀 서운했어. 그러자 상대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은 한숨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 얘기야?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커지지도 않았고 거친 말이 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아, 지금 이 대화는 잘 풀리지 않겠구나. 혹시 이런 장면 여러분도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가족 모임에서, 부부 사이에서, 오래 알고 지낸 지인과의 대화 속에서 비슷한 순간을 겪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분명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상대는 금세 날이 서고 말투는 차가워지고 분위기는 얼어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이 정도 말해도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걸까? 그리고 대개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내가 좀 더 참아야지. 괜히 건드렸나 보다. 나만 조심하면 되겠지.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이 느꼈던 불편함과 혼란은 결코 예민해서 생긴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화를 자주 내는 건 그 사람 성격이니까. 원래 욱하는 성격은 고치기 어렵지.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분노는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분노는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고 결국 하나의 방식이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말을 고르고 어떤 사람은 바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을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화로 밀어붙입니다. 차이는 사건에 있지 않습니다. 차이는 그 사람 안에 이미 자리 잡은 감정 처리 방식, 다시 말해 그 사람의 본성에 가까운 패턴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비교합니다. 나도 화날 때는 있지만 저렇게는 안 한다. 나도 힘들어도 저 정도로는 안 한다. 맞습니다. 같은 인간이라도, 같은 나이라도 분노를 다루는 방식은 사람마다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분노는 잠시 지나가는 감정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분노는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우리를 반복해서 힘들게 하는 관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에서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성격을 단정 짓거나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왜 저 사람은 늘 같은 방식으로 화를 내는지, 왜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더 지치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고 어디서부터는 나를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이 참고 오셨다면 이해하려 애쓰느라 자기 마음을 뒤로 밀어두셨다면 이 시간은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알면 덜 상처받습니다. 이해하면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나를 지켜도 된다는 작은 용기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소한 일에도 화를 반복하는 사람의 본성, 그 안쪽 이야기를 천천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관계가 더 편해지는 심리 법칙을 계속 알려드립니다. 씨는 6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지내며
주말마다 자녀들이 집에 들르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어씨가 반찬을 한 번 더 집으려다 그릇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국물이 조금 흘렀고 아내가 작은 한숨을 쉬고 휴지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닦을게. 그런데 어씨의 표정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아내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맨날 이런 식이야. 사소한 것도 그냥 못 넘어가고. 식탁에는 금세 말이 사라졌습니다. 자녀들은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고 그날 저녁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을 괜히 꺼냈나?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했나?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씨는 비슷한 상황마다 늘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감정 반응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불안정한 사람은 사소한 자극을 비난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일반 집단보다 약 2배 높았습니다. 연구 참가자에게 조금만 조심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일부는 이를 조언으로 받아들였지만 다른 일부는 나를 무시한다는 신호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집단에서 즉각적인 분노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건 대부분 이 때문이다. 자기 안에서 이미 방어가 먼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이다. 어씨에게 그 말은 국물이 흘렀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설명보다 분노가 먼저 나왔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기보다 자존심을 지키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판단이 아니라 반사다. 생각해서 화내는 것이 아니라 느끼자마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아내가 느낀 혼란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화는 그 순간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반복된 어씨의 감정 처리 방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게 됩니다. B 씨는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고 크게 싸우지 않고 살아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약속했던 귀가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게 들어왔습니다. B 씨는 걱정이 되어 전화를 여러 번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에게 B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화라도 한 통 해주지 무슨 일 생긴 줄 알았어. 그러자 남편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잖아. 일하다 보니 늦어진 거지.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고 결국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왜 늘 이렇게 예민해? 그 말에 B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습니다. 아침은 뭐야?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마치 전날 밤의 일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B 씨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의 그 말들, 그 차가운 표정이 아직 마음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UCL의 감정 처리 연구에서는 분노를 표출한 뒤의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분노를 문제 해결이 아닌 감정 배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화를 내고 난 뒤 상대의 감정을 기억하는 비율이 평균보다 약 30% 낮았습니다. 이들은 분노를 통해 이미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갈등이 끝났다고 판단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이다. B 씨의 남편에게 전날의 분노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는 화를 내는 순간 속이 풀렸고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B 씨에게는 달랐습니다. 그 화를 맞은 쪽은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로 풀리지 않았고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는 늘 시간이 어긋납니다. 한 사람은 이미 지나갔고 다른 한 사람은 아직 아픕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풀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될 때 비로소 가라앉는다. 분노를 쏟아냈다고 상대의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B 씨가 느낀 불편함은 집착도 예민함도 아닙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이미 지난 일인데 왜 그러냐는 말 앞에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D 씨는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고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몇 해 전 정리했습니다. 가게를 접고 난 뒤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D 씨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말씀이 조금 거칠어졌어. 예전보다 상처가 돼.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이 나이에 성격이 어디 바뀌겠어. 그 말이 나온 순간 D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명하고 싶었던 마음도 서운했던 감정도 그 자리에서 모두 멈췄습니다. 그날 밤 D 씨는 혼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 이제 와서 뭘 더 바라겠어. 하지만 그 말은 그날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늘 같은 말로 돌아왔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성격 인식 연구에 따르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표현을 갈등 상황에서 자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행동을 돌아볼 가능성이 약 3배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이 표현을 자기 이해 언어가 아니라 변화 차단 언어로 분류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조정의 가능성을 잃고 그 자리에 고정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말은 자기를 받아들이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관계를 멈추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투를 쓰는 건 대부분 이 때문이다. 자신의 태도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거친 말투가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준 방식이었을수록 그걸 내려놓는 일은 그 사람에게 생각보다 큰 불안을 줍니다. 그래서 변화보다 익숙함을 붙잡습니다. 에리 프롬은 인간이 변화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유를 원하지만 익숙한 모습에서 벗어나는 순간 가장 큰 불안을 느낀다. 이 말은 왜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주는 방식을 알면서도 쉽게 바꾸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에게 분노와 거친 말투는 좋아서가 아니라 그나마 버텨온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이제 다른 사람으로 살아라라는 요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D 씨가 느낀 체념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이해하려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원래 이런 성격이라는 말 앞에서 마음이 다쳤다면 그건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인내가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조정할 여지가 없다는 신호로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애써온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쓰이던 에너지를 조금은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데 돌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래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이 씨는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동네에서 15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이 한 명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잘 통하고 함께 걷기 운동도 하고 서로 집안 이야기도 나누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씨는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졌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면 대화의 대부분은 그 지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식 이야기, 이웃 이야기, 서운했던 일, 억울했던 일. 이 씨가 말을 꺼내려 하면 이야기는 금세 다시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끔 이 씨가 다른 의견을 내면 상대는 표정을 굳히거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잘 몰라서 그래.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말이야. 어느 날은 이 씨가 약속 시간을 바꾸자고 했더니 상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좀 책임감이 있어야지. 그날 집에 돌아온 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몸이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순간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에서 항상 조심하고 항상 맞추고 항상 분위기를 살피는 쪽은 늘 자기였다는 것을요. 미국 예일대학교의 감정-노동관계 연구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피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관계 안에서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상대의 기분을 맞추고 말을 고르고 분노를 흡수하는 역할을 맡을 경우 정서적 소진 위험이 약 2.5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특히 상대가 쉽게 짜증을 내거나 자신의 감정을 바로 표출하고 이후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할수록 그 곁에 있는 사람의 피로도는 더 빠르게 쌓였습니다. 이건 평등한 관계가 아니다. 이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역할이 고정돼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불편하면 바로 내뱉고 한 사람은 그 불편함을 정리해 줍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투를 쓰는 건 누군가가 대신 감정을 감당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건 성격 차이가 아니라 관계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한쪽만 더 지치게 만듭니다. 공자는 사람 사이의 조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화랑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해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좋은 관계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조화로운 관계란 항상 웃고 지내는 관계도 아니고 갈등이 전혀 없는 관계도 아닙니다. 적어도 한쪽만 계속 상처받지는 않는 관계입니다. 만약 어떤 관계에서 늘 한 사람만 참아야 유지된다면 그건 조화가 아니라 침묵 위에 놓인 불균형에 가깝습니다. 이 씨가 느꼈던 피로는 마음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너무 오래 애써온 결과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괜히 말수가 줄고 집에 와서 한숨이 나온다면 그건 나이가 들어서도 체력이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배려했고 이미 충분히 감당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든 관계를 끝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덜 가까워지는 것도 마음을 덜 쓰는 것도 삶의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선택을 해도 괜찮은 시점입니다. FC는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성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바로 말로 나오고 표정이 먼저 굳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FC는 그런 반응이 나오면 바로 설명하려 들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오해가 아니라는 점을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길어질수록 남편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대화는 늘 말다툼으로 끝났습니다. FC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설명의 내용이 아니라 반응의 속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사소한 일로 목소리를 높였을 때 FC는 예전처럼 바로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대화를 해도 서로 상처만 될 것 같아요. 그 말에는 변명도 반박도 없었습니다. 그저 상황을 멈추는 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그날은 큰 싸움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FC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모든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 지점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갈등 반응 연구에 따르면 분노 상황에서 즉각 반응하지 않고 10초 이상 간격을 둔 경우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약 45% 감소했습니다. 분노는 상대의 즉각적인 반응을 연료로 삼아 커지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잠시 끊어주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상대가 바로 반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 반응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이다. 이 말은 화를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판단을 조금 늦추라는 뜻입니다. 그 짧은 멈춤이 나를 지키는 완충 장치가 됩니다. FC가 선택한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포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을 보호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모든 말에 즉각 대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잠시 멈추는 것은 무례가 아니라 화를 부르지 않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대처법은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 씨는 6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형제 모임이나 친척 모임에서 늘 같은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설명하는 사람, 오해가 생기면 풀어주는 사람, 분위기가 틀어지면 중간에서 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한 형제는 늘 말이 거칠었고 너는 항상 결단력이 부족해.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야 같은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예전에 지 씨는 그 말에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의 말은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지 씨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비슷한 말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 그리고 그 뒤로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상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지 씨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관계가 완전히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대화 갈등 연구에 따르면 분노 성향이 강한 사람 앞에서 자기 설명을 길게 할수록 상대의 공격적 반응은 오히려 약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설명은 이해를 돕기보다 반박의 재료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은 맞는데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다. 분노형 사람에게 설명은 대화가 아니라 논쟁의 초대장이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투를 쓰는 건 상대를 이해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설득하거나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명하려는 순간 상대는 이해가 아니라 반박을 준비한다. 이 말은 모든 오해를 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평가에 해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씨가 설명을 멈춘 것은 포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싸움에서 자신을 빼낸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충분히 설명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대처법은 관계의 거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H씨는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젊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만남은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비교가 이어졌고 충고라는 이름의 지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지, 그래서 지금 힘든 거야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H씨는 어느 순간부터 만남의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와도 바로 받지 않았고 짧게 안부만 나눴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외로움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평온함이었습니다. 하루가 조용해졌고 괜히 자책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제야 H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느라 자신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노년기 관계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관계의 수를 줄이고 질을 선택한 사람들은 정서적 안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투를 쓰는 건 오랜 시간 굳어진 방식이 이제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그리고 모든 패턴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러남은 패배가 아니라 흐름을 따르는 것이다. 관계를 줄인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과 끝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한 관계 몇 개면 충분합니다. 이 선택은 이기심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삶의 지혜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아마도 마음속에 몇 사람의 얼굴이 조용히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화를 내던 사람, 화를 내고 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던 사람, 늘 내가 화낼만 했잖아 라고 말하던 사람, 그리고 그 앞에서 설명하고 맞추고 참아왔던 과거의 나 자신 말입니다. 이 오디오북은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행동하세요라고 정답을 주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었던 이유는 관계를 잘못해서도, 사람을 잘못 골라서도, 마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관계를 견뎌왔습니다. 가족이니까, 오래된 인연이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의 감정은 살폈지만 내 감정은 뒤로 미뤘고 관계는 유지했지만 마음은 조금씩 달아갔습니다. 이제는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얻어가셔야 할 것은 기술 몇 가지가 아닙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건 내 잘못만은 아니었구나. 이런 이해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끝까지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반응이고 내 거리이고 내 선택입니다. 잠시 멈추는 것도 괜찮고 설명하지 않는 것도 괜찮고 조금 멀어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들은 패배가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혹시 앞으로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날이 오면 이 문장 하나만 조용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부족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일 수도 있겠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고 이미 충분히 버텨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조금 더 편안한 관계, 조금 더 조용한 마음, 조금 더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삶의 지혜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에 조금 더 따뜻한 숨 쉴 자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관계가 더 편해지는 심리 법칙을 계속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의 여백을 채워주는 인생 여백소였습니다.